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상민 작가이고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작가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전업으로 작가 생활을 해왔죠. 현재는 또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잠실에 있죠. 책은 한 20권 정도 썼어요. 그런데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야. 보세요. 작가가 누구냐 이겁니다. 작가가 누구냐. 예? 작가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들, 작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 작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작가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은, 작가는 기본적으로 반항적 인물이어야 돼. 반항적 인물. 반항적 인물이 돼야 돼. 반항적 인물. 그리고 옆구리치기의 달인이 돼야 돼. 옆구리치기. 예? 옆구리치기의 달인이다.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게 작가야. 예? 뭐야 이거? 이런 사람이 작가를 해요. 반항적 인물이자 옆구리치기의 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 예. 작가는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작가라고 우리 제 또 정신적 스승님인 조영원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이거는 유튜브 보면 있어요. 유튜브 어디냐면은 300초 인문학이라는 유튜브에 보면 조영원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는 것은 태클을 잘 거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도전적인 기질이 있어야 돼요. 평범한 것에서도 왜 저러지라는 그런 의문을 품는 좀 뚱뚱한 기질,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매사에 수긍하고 그냥 지나치면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약하면 문장의 질, 퀄리티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좀 개팍해야 합니다. 또 이것은 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화가, 음악가 등 어떤 분야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좀 개팍한 성격이 있습니다. 개팍하다는 것은 뭔가? 평범하지 않고 태클을 건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 의문이 있다는 것은 성격적으로 개팍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부모, 형제, 선생님들이 자식이나 제자들에게 의문을 던져줘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후천적으로 양성하려면 자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너는 저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보느냐? 왜 음식이 이렇게 맛있느냐? 이런 거를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통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사람.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고분고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사실 작가를 잘해요. 작가는 사실은 부적응자, 또라이, 개짜 뭐 이런 사람들이 작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작가는 사실 좀 그래.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책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보면 있죠. 이 책입니다. 이 책이죠. 이 책이야. 이 책을 좀 보십시오. 왜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 내가 본 바를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소설가 대부분은 원만한 인격과 공정한 시야를 지녔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칭찬하기 힘든 특수한 성향이며 기묘한 생활 습관이며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작가는 그걸 실제로 입 밖으로 내느냐 마느냐는 제쳐두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쓰는 글이 가장 올바르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다른 작가들이 많던 적도 모두 틀려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에 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이래 돼 있다고. 작가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인종이고 역시 자존심이나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작가들끼리 붙여놓으면 잘 풀리는 경우보다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 자신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작가는 기본적으로 반항적 인물이고 옆구리치기 달인이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옆구리를 확 친다고. 기본적으로 통솔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작가라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이 작가란 말이야. 예?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하지.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가고 공무원에 가. 작가는 이렇게 생각해. 야, 이거 대기업이나 공무원 하는 게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서울대를 가는 게 과연 맞나? 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로 사는 게 과연 맞나? 안 맞을 수도 있다.
더 나은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사실. 그리고 직장에 가더라도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작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직장생활 하기가 좀 녹록지는 않아. 작가는 내가 볼 때는. 나도 작가 하고 나서 직장생활 해가지고 한 달을 못 버텼어요. 한 달을 몇 군데 가는데 대부분 이제 사장하고 이렇게 확 싸우지 막. 예?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막 사장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러면서 막 하니까 막 1년에 한 500억 버는 사장이 네가 그러면 사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에서의 적응이 좀 안 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작가들이 대부분 좀 그래야 사실 글을 잘 쓰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뭔가 고분고분하지 않은 거지.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뭔가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지. 사실은 그래서 좀 고독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작가는 고독한 사람이야. 작가는 고독한 파이터다. 에? 고독한 파이터다 이 말이야. 파이터. 에? 고독한 파이터다. 고독한 미식가가 아니고 고독한 파이터다 이 말이야. 나도 이 고독한 파이터고, 나는 이제 고독한 미식가이기도 하고,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은 거야. 고독이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고, 파이터. 세상의 통념과 싸워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내세울 수 있는,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소위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숙고의 과정으로 나오는 거야. 치열한 숙고의 과정으로 나온다고. 이것이 치열하다는 것은 뭔가 반항적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의문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평소에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호기심을. 그리고 뭔가 의문점을 제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뭔가 불만도 있는 거야. 불만. 그리고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는 거야.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갖고 되겠나? 책상 다 때려 부숴라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 떡이 주어지고 밥이 주어지니까 이거 맛있다, 좋다, 아무 불만이 없고 이러면 안 돼. 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이 뭐가 되나 이거? 이 씨발 하면서 막 던져야 된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없으면 사실은 안 돼. 작가는 대부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 문필가들은 기본적으로 칼잡이들이야. 칼잡이들. 이 펜이 칼보다 강해. 칼 갖고 바로 베푼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강하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 그 기자분들 이런 분들도 칼잡이 성향이 강하다고. 칼잡이 성향이 확 칼을 가지고 확 베버린다고. 조져버린다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성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작가는 좀 그래. 작가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각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가는 뭐냐면은 대기업 사장하고 동급입니다. 대기업 사장하고도 이렇게 대통령하고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대화하지, 누구 밑에서 뭐 이렇게 고개 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작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작가는 어디 가더라도 고개를 들고 있잖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더라도 동급 신분으로 만나는 게 작가 아니야. 대화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말하고 이렇지. 뭐 고개 숙이면서 뭐하고 이런 게 작가야. 작가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글 써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좀 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글을 쓸 때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작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끊임없는 트레이닝과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책을 꾸준하게 보십시오. 책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책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 책을 볼 때는 책을 그대로 흡수해야 돼요. 그대로. 왜? 여러분들 좀 겸손해야 됩니다. 처음 책 볼 때는 겸손하게 너무 이렇게 훌륭한 스승님 만나서 좀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흡수를 쫙쫙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적 레벨이 쌓이면은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야 돼. 이거 아닌가 이거. 씨발 이거 아닌가 이거 갖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식의 독서가 필요하다고. 우리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에 대해서 스승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은 A가 별거 안 있을 수도 있다고. A가 왜냐면 이제 지적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A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었어도 이 책은 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 레벨에 가면은 또 이 다른 책이 또 스승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갖고 내 걸 흡수하는 거야. 흡수하면서 또 이렇게 배우지. 또 다른 단계로 또 넘어간다고. 고급 단계로, 심화 단계로. 그러면 또 이 책은 또 별게 아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책을 보면서 항상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항상 대화하고. 그리고 이거 볼 때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맞다 싶으면 좀 흡수하고, 저 반복해서 또 보고, 맞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야 돼. 그리고 이 책 보면서 또 메모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이 책이 괜찮다 그러면 그 문장 하나 가지고도 한 3, 4일 곱 씹어야 돼. 3, 4일. 3, 4일 곱 씹으면서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철학과 어떤 인생관으로 체화돼야 돼. 예를 들어서 그래 얘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니까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다 했을 때 그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다고 그 문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이렇게 깊이 하는 걸로 인해서 바뀐다고. 책은 생각의 도구고 철학의 변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나의 행동이 바뀌고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내가 책을 읽고 내가 바뀌어야 사람들을 다 바꿀 거 아니야. 그 책 왜 보는데? 암기하려고 보나? 아니단 말이야. 그죠? 세상 바꾸려고 보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위해서 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작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작가는 좀 특이해. 내가 볼 때 작가 사실 결혼하기도 힘들어. 내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작가분들 보면은 빨리 결혼한 분들 많진 않죠. 사실 있긴 있는데 옛날 분들 빨리 결혼하고 다니는데 작가 해가지고 애도 안 낳는 분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도 많이 하고 막 작가들이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작가는 내가 볼 때는 좀 일반적인 대기업 다니는 분이나 이렇게 공무원 말고 예술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이게 약간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일반인들하고는 약간 안 맞고 힘들어. 기업에 가도 이게 힘들다고 사실. 기업에 갔을 때는 직원으로 일하면 안 되고 자문역이나 고문역 혹은 밖에서 이렇게 카운슬링을 해주는 파트너로, 대표이사의 파트너로 만나야 돼.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동급으로 놀아야 돼. 그래야 일을 하지. 안 그러면 일을 못 해. 작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작가는 통제받지 않는 스타일이거든. 통제받으면 바로 뚜껑 열리쁘거든.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잘. 그래서 작가들은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가의 기본 성향이 그래요. 기본 성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부적응자, 괴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 했잖아. 부적응자가 되라, 괴짜가 되라, 해적이 되라, 이런 말 했잖아.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은 작가는 기본적으로 부적응자, 괴짜, 해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조적 소수이고 창조적 파괴자이고 창조적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만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세상의 큰 틀을 변화시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업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든 사실 대부분 다. 그래서 작가들이 도에도브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힘들었잖아 예전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돈에 대한 생각을 좀 한다 하더라도 좀 자유로운 사고를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또 철학들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나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금 강의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강의는 사실은 작가에게 있어서 좋은 건 아니라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이자 사색가로서 남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어떤 역사적인 책을 사실은 쓰긴 써야 돼요. 그래서 한 1000년 동안 유지되는 이런 책을 써야 돼. 수상록 이런 책을 써야 되고, 사마천의 사기 이런 책을 써야 되고, 단테의 신곡 이런 걸 써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나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왜냐면
강의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가 휘발되는 것이거든. 컨텐츠를 쌓고 이래가지고 숙성시키고 녹여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이 천년을 갈 수 있는 힘으로 이렇게 폭발이 된다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나는 고민을 또 안고 있고. 그리고 일본 사회에 대한 또 뭐 그런 것도 보고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너무 길게 하면 기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 자기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너무 좀 고분고분하고 이러면은 사실 책은 못 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삐딱한 사람들이 책을 잘 써. 그래서 사실은 작가분들 이렇게 대해가지고 좀 성격이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지랄 같다 이럴 수도 있어요. 지랄 같다. 그런 성격이 사실은 책 쓰는데 괜찮을 수 있어. 괜찮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싸가지 없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싸가지 없고 이러면 뭐 바로 뭐 이제 뭐 알려야 되는 거야. 사실은 뭐 그렇지만은 아무튼 싸가지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작가라고 하는 사람 좀 삐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좀 자기가 삐딱할 수 있다, 좀 까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도 사실 여러분들 볼 때는 좀 안 만만하게 보일 겁니다. 만만하게 보였다 하더라도 대보면 안 만만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쓴다는 게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기만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글쓰시 보면은 좀 예민해집니다. 사실은 예민해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책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권, 두 권 쓰는 거예요. 사실은 뭐 금방 써요. 근데 롱텀으로 책을 계속 써나가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안정의 유지 그리고 배우자의 적극적 배려가 사실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적극적 배려가.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항상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큰 틀로 봤을 때 이 어부가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어부가 고민하는 게 바다에 낚시를 갔어. 바다에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갔어. 생업이잖아. 그 사람들이 뭐 그물 던지고 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쉽다고. 근데 고민이 있다고. 운이 뒷받침돼야 돼. 그리고 뭔가 좀 뒷받침돼야 돼. 그래야 고기를 많이 낚을 거 아니야.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프로 세계 작가들은 책 쓰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책이 또 얼마나 팔릴까 이런 거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압박감이고 스트레스인 거야, 사실은. 작품에 늘 쓰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스트레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욕먹는 거 당연한 거고. 욕먹는 거 뭐 모든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나? 그리고 수업해갖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나? 정치해가지고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김정은이라고. 김일성이고. 그런 거 없다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그런 건 없다고.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또라이다고. 그거 미친놈이라고. 그건 안 되는 거고. 자기만의 생각 갖고 적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쓰고 뭐 강의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많이 나타나면 문제가 되겠지. 뭐 100명인데 100명 중에 90명이 욕을 하고 이러면 좀 문제될 수 있어. 근데 뭐 100명 중에 한 40만 명 욕한다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뭐 50만 명 지지하면 된 거야. 잘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50% 득표하면 잘한 거 아니야,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줏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을 믿고 가면 되고요. 여러분들 스타일 색깔대로 가면 돼. 쫄 거 하나 없다. 대상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를 믿고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고 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할 수는 없어.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건 또 숙명이니까 그런 것도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책 쓰고 칼럼니스트가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칼럼 쓰면 이제 댓글 보면 이제 욕 달리고 뭐 이래 될 거야.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막 달리고 이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강의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러분들 또 강의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뭐 대도 안 한 소리 적어놨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믿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사회에 이렇게 다 수긍하지 말고 항상 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가가 비판적 사고를 읽으면 그 사회는 썩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화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작가를 뭐라고 말을 해? 그 시대의 산소라고 말을 한다고. 문화인류학자들이 역사책을 펴보라고요. 그러면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써놨다고. 작가는 그 시대의 산소다. 작가가 생각이 썩으면 그 미래, 그 나라가 끝이야. 끝이라고. 동방의 등불 타고르. 여러분들 좀 이렇게 깨어있는 사고를 가지고 사회를 선도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우리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높이 가져야 돼요. 가야 되고, 그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난 그 앨런 머스크 그 뭐 엠버 허드하고 사귀는 거 아주 멋지게 보이던데. 예?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좀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고. 한국 사회에 유독 좀 그런 게 없는데 답답해 사실. 바로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 사실은. 그러니까 내 같은 스타일은 뭐가 되나? 왕따 된다고. 왕따. 내 같은 스타일 왕따야. 왜? 직장에서 바로 쫓겨. 근데 작가는 사실 이렇게 해야 돼. 작가가 대중의 눈치를 보고 우르르 몰려가고 이러면 안 돼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고독한 파이터. 에? 고독한 미식가가 아니고 고독한 파이터. 밥도 좀 맛있게 잘 먹고 이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사색과 숙고 깊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사색과 철학이 넘쳐난다 그러면은 그 사회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기 주위에 10명만 변화시켜도 이런 내같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한 100만 명만 10만 명만 됐다 해도 그 10만 명 그 자기 옆에 있는 사람 10명 정도 변화시키잖아. 그럼 100만 명이야. 그 내가 지금 수강생 예를 들어서 100명 지금 100명 책을 지금 출판 계약시켰다고. 그러면 내가 사람 10만 명 있으면 대한민국 1000만 명 바뀌는 거야. 곱하기 100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을 잘 가지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이런 걸 갖고 가야 된다고, 작가라는 존재가. 1000만 명이 바뀐다고 생각해봐.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중심으로 해서 100명만 바뀌도 내 같은 사람 10만 명 있으면 1000만 명이 대한민국 바뀌는 건데, 대한민국 통째로 다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거를 생각해 보라니까. 엄청난 작가의 어떤 이 무게감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잘 가지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책 쓸 때 어떤 생각 가졌냐면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새겨지면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계속 이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 책 읽은 사람 중에 맙소사 아직도 대학이라니 책 읽은 사람 중에서 박준섭 군이라고 있는데 LG전자를 그만뒀다고. 그리고 나서 8,000km 미국 횡단을 했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책 읽고 나서 LG전자 그만뒀잖아. 그리고 8,000km 횡단했잖아.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책쓰기 특강할 때 내 책 맙소사 아직도 대학이라니 그거 읽고 둘 다 대학 안 보냈다고 하신 학부형이 찾아왔어요. 그래 특강 듣고 왔다고, 학부형 같이. 그런 거 봤을 때 얼마나 그 무섭나 말이야. 얘가 엄청나다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쓸 때 이 참 막중한 무게감을 갖고 가야 돼. 함부로 쓰고 이러면 안 돼, 사실. 아주 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검열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공기이자 엄청난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단순하게 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돈으로 보면 너무 천박하다고.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마땅히 박수받고 대접받아야 돼. 사실은 대한민국 대기업 오너라든지 그 다음에 훌륭한 중소기업 오너분들은 다 박수받아야 될 대한민국의 히든 챔피언이고 영웅이야. 그렇지만은 모든 걸 돈 중심적 사고로 보지 마란 말이야. 그럼 돈 적게 버는 공무원들은 다 죽어야 되고 이런 거야? 아니단 말이야.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100만 명이나 있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또 엄청난 분들이란 말이죠. 대학 교수분들은 연봉이 적은데 서울대 교수분들은 다 죽어야 되나? 아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돈 관점으로 다 보지 마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돈돈하지 말라고. 먹고 살잖아. 그럼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쓰고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살긴 잘 살아야 되지만은 너무 돈 그러지 말라고. 그렇다는 말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은
돈으로만 보면은 사람이 자꾸 단기적 시야로 자꾸 이렇게 초조해지고 연구를 제대로 못합니다. 연구를. 그래서 훌륭한 학자가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방해가 되는 게 또 돈일 수 있습니다. 너무 돈을 추구하면은 학문적 성취를 또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중심에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실 작가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교수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대학 교수라고 봐야 돼요. 나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뭐 서울에 있는 상류대학교의 대학 교수 이상의 어떤 지적력을 가지고 있다. 난 늘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정도면 뭐 서울대 연고대 교수 정도 되지, 지적으로. 이렇게 늘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사실 작가는 기본적으로 늘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성취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돈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좀 돈도 좀 벌긴 벌어야 돼. 하지만은 너무 돈을 추구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 아니라 이게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문적인 성취와 독자들을 위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에 집중해서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벌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막 돈을 추구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좀 확실히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하고 뭐 또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죠. 저는 이상민 작가였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상민 작가를 검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또 책을 쓰고 싶으시면 저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돼요. 저는 지금 책쓰기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제가 또 다른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른 거를 많이 도산학교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책쓰기는 사실 그 부분의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한국 사회를 바꿔가는 부분에서의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책쓰기 강의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 장담은 솔직히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는 하고 싶기 때문에 뭐 물론 이렇게 해서 책쓰기 강의를 오랫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일단 책쓰기 하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시면 됩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그동안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듣는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